여성들은요, 외도를 하게 되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인 경우는 외도를 할 때 자기 남편하고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거로 보통 생각하고, 그리고 외도 상대가 자기 남자가 돼요. 근데 남자는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외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혼 사유에 대한 건 되게 많죠. 끌릴 때는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중년의 이혼이 예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중년이라 그러면 보통 어느 시기냐면은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신경 쓰는 것이 좀 줄어들면서 본인의 삶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돼요. 중년의 이혼이 예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참고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 사회가 여성의 권리가 늘어나면서 제가 예전에 호주제 폐지 홍보대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에 대한 걸 하는데 맨 처음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혼이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여성들의 인권이 나오고 참 이건 묘하지만 그런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법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혼율이 높아졌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그런 법이 있어서 여성들이 그 이혼할 때 위치가 좋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여성들이 손해보는 삶에 대한 걸 하지 않고 옛날같이처럼 억울한 삶은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남성들이 옛날에는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여성들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이 크다고 해가지고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등한시한 게 되게 많아서 축척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건 사회 발전상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혼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의 권리는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남성들이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성 평등에 대해서 한동안은 굉장히 가파르게 흔들다가 최근에는 사실 그것이 약간 가파른새가 주춤해지긴 했어요. 왜 주춤하면 이제는 충분히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참지 않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이혼 사유에 대한 건 되게 많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외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들어가 보면 결국은 두 사람이 어떻게 잘 소통하고 교환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격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격 차이 있는 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남자가 똑같은 남자 좋아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남자, 여자가.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본인하고 똑같은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은 끌리지 않아요. 서로 본인하고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을 때 끌리게 돼 있기 때문에 끌려요. 근데 뭐냐? 끌릴 때는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달라서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상대하고 나하고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에 대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노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화가 났는데 그 화가 해소되지 못할 때, 해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화의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이럴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외도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바람둥이는 여기서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그 개인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 분노의 남용 부분에 이제 외도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화가 난 거를 갖다가 화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거를 참지 못하고 외도로 가는 경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분노라고 얘기했지만 더 크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소개된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한 사람이 남편은 너무나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라서 이 부인인 경우는 나 이렇게 해서 못 살 것 같다고 남편한테 자꾸만 얘기해요. 남편은 일만 있으면 그냥 집에 안 들어오고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인이 정말 이러면 나 여보 나 못 살 것 같아. 나 진짜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남편은 여보 조금만 참아 좀 지난 다음에 나 될 거야 이랬어요. 근데 부인이 정말 너무 힘들어지게 됐을 때 그때 어느 날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 미국 사는 애가 있는데 왔는데 같이 만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남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다가 제주도에 이제 사람이 뭐 있다고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 부인인 경우는 사실은 남편을 사랑하거든요. 외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제주도까지 따라가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좋게 얘기하고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얘기 다 들어주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선을 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잘못했으니까 이혼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때 이제 그 문제를 상담하러 왔었어요. 제가 볼 때 되게 멋있는 남자였었어요. 남편이 어떠냐면 부인하고의 상담 내용에 대한 걸 쭉 하고 부인이 그 위기를 얘기한 거가 몇 년 됐거든요.
1, 2년 얘기가 한 10년 정도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은 정말로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밖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한 걸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부가 다시 이제 화해를 했는데 이런 식의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도에 대한 절망적인 출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도저히 부부관계에서 상대하고의 문제를 풀려고 해도 안 될 때 이럴 때는 이런 형태의 것이 나올 수 있다. 여성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남성들도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본인이 아내한테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서 본인 스스로 자기가 화가 나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사이가 나쁘지 않는 부부 중에서 이건 보통 뭐냐면 한쪽에서 상대의 아픔에 대한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여성들인 경우는 상시적인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던 아주 극단적인 사례 이런 류의 외도가 분노의 안 좋은 감정을 남용한 예로 이 책에 들었죠. 여성들은요 외도를 하게 되면 여성들은요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여성들 중에서도 뇌가 남성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들의 한 3 정도는 여성인데 남성의 뇌를 갖고 있어서 남자들 같이처럼 외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실제 여성들이 외도를 하는 여성적인 뇌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외도를 했다는 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인 경우는 외도를 할 때 자기 남편과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거로 보통 생각하고 외도가 있을 때 그리고 외도 상대가 자기 남자가 돼요. 근데 남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를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외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들인 경우는. 그래서 여성들의 외도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거가 더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든 여성이 외도를 했든 그렇게 얘기를 해. 상대한테 외도를 한 당사자 말고 외도를 당하는 분한테 본인의 미래에 제일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십시오. 여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본인과 자녀들의 미래에 가장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십시오. 많은 부인들 또는 남성들이 나는 뭐 외도한 사람하고는 살 수 없겠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거기에 본인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예가처럼 그 남편은 되게 용감한 남자,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인 경우는 받아들일 것이고요. 정말 감정적으로 난 못 참겠다. 남자가 어떻게 외도를 하느냐. 난 이런 남자랑 못 살겠다 하면은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도를 했지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절망적인 탈출구로서의 외도인 경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배우자한테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그런 거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게 교정한다면은 관계는 교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외도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결합하기를 권하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외도가 있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거나 상처 때문에 온 거나 배우자가 피해자가 그걸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할 때는 가능하면은 회복시켜주는 거를 목적으로 상담을 진행시키죠. 남성들인 경우는 다 본인이 아내를 사랑한다?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건 뭐냐면 사랑한다, 잘해준다라는 면에서 여러 갈래가 있는데 보통 남성들이 잘해준다고 하는 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다 갖다 주니까 잘해준다. 내 거는 난 다 아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이 실제 아내를 사랑할 때 잘해줬거든요, 많이. 그리고 지금도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하고 본인이 마음속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상대한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성들인 경우에 잘해준다는 거는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얼마큼 잘해주느냐거든요. 여성들의 사랑은 실시간이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교류예요. 끊임없는 교류. 피부하고 피부 맞대는 이런 포유류의 사랑의 교류도 있고요. 호응하고 손잡고 이런 교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같이 하는 논리적인 요소의 교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성들은 이런 것들 대화를 하고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스킨십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 이 애착의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여성들은 이게 남편과 관계에 상식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으면 좋겠고 물론 사이 좋을 때 얘기지만 근데 남성들은 이게 여성들만큼 크지 않아요. 그냥 아내랑 나랑 사랑의 관계가 맺었으면은 그 교류가 없어도 돼요. 그냥 뭐 섹스 좀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보부상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와요. 그래도 본인이 사는 집에서 아내가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돼. 남성들인 경우. 근데 여성들인 경우는 그게 안 된다. 여성들은 계속 어떤 식의 교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랑하고 남성들의 사랑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자들이 아내한테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잘해주라 그러면은요 너무 잘해주다가 자기가 지칠 수도 있고요. 잘해준 걸 잘 모르니까 돈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이 자기가 막 힘들면서 잘해주길 바라는 부인은 없어요. 근데 부인이 관점에서 이 남편이 힘들지 않으면서도 나한테 잘해주는 방법, 아마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남편이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아내한테 그걸 한다? 가능하지 않아요. 물어봐야 돼요, 부인한테. 여보 어떤 걸 원해? 뭐 이게 얘기하고, 얘기 하나 나오면 그것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세분화되게 들어가서 어떤 걸 원해도 좋고, 그다음에 당신 나 때문에 뭐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 남자들이 아내한테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본인이 여성들의 그 감정의 세계를 남성들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상의하면서 찾아가 보시라 권하고 싶죠. 사이가 안 좋은 원인에 대한 걸 물어봐야 돼요, 상대가. 근데 본인들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왜 사이가 안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또 싸움이 될까 봐 얘기 안 하면서 그 부분을 피해 있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양쪽의 상처가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양쪽의 상처가 중요한데 그거를 상대가 그 상처에 대한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교정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너무나 많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배우자의 입장에도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내가 피해자지만 배우자도 어딘가에 피해 구석이 있거든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본인 부모한테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인간적으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찾아봐서 그 부분이 소통이 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교정이 될 수 있고요. 저희는 사실 그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한다면, 솔직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인 경우는 회피하는 경우가 힘들고 솔직하지 않을 때는 힘들지만, 솔직하고 피하지 않으면은 어떤 갈등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다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아픔을 안 알아주는 남자. 뭘 속상하다고 하는데, 속상하다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상대의 아픔에 대한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걸? 라든지,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나쁜 마음 갖고 있지 않았는데? 뭐 이러는. 그러니까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주지 않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 잘못 없는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제일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을 잘 말을 잘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는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언어라는 거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잘못된 말이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거든요. 입이 무겁다라는 거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성들 관점에서는 사랑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남성들인 경우는, 여성들이 그렇지만 뭐 재밌는 남자, 말 잘하는 남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족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을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요새 현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삶보다 가족들하고 사는 삶에 대한 거를 새롭게 변형시킬.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총각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남자는 별로예요. 친구기다 하나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냥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상대 얘기를 잘 듣고, 이런 사람이죠. 뭐 진실되게 자기를 잘 표현하고 상대 말을 잘 듣고 남의 입장에 대한 거를 말하자면 잘 이해하는 사람, 우리 그걸 이제 배려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잘 배려하면서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을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한 것이 24년 됐는데,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분노는 사실 가만히 보면 뭐냐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니까 더 화를 내는 거는 나를 공정하게 대접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를 보면은 어머니 말씀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심하게 얘기 안 했는데, 이러면 여성들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화가 났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는데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김병호입니다. 분노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불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대접을 했든 아니면 나를 아프게 했든 내 말이 안 통하든 관계 속에서의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느낀 사람이 이걸 분노의 형태로 느껴요. 안 좋은 감정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분노는 원래 다른 사람한테 나오는데 자기한테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내가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잘못된 사항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사가지고 굉장히 큰 손해를 봤어. 그러면 자기를 굉장히 질타를 해요. 근데 또 이 분노를 자식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럼 부모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시험 망친 아이한테 화를 내는데, 이때 뭐냐면 자식하고 본인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자기를 향한 분노의 변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 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분노는 사실 가만히 보면 뭐냐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사의 상사라든지 옆에 동료라든지 뭐 가족 내에서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그 관계의 결과로서의 분노가 발생해요. 그래서 분노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세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니까 너 화를 내는 거는 나를 공정하게 대접하지 않았다. 젊은 여성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아 때문에 힘든데 남편이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준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화를 내요. 왜냐면 육아나 집안일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 하면 당연한 건데 남자들이 이거 도와줬다고 표현하는 것 갖고도 또 화를 내요. 이거는 그런 말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의 화는 주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죠. 부부 사이를 보면은 부인들이 화가 많이 차 있어요. 많은 경우에. 조그만 거에도 화를 잘 표현해요, 여성들은. 남성들은 조그만 거에 화를 잘 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은 화를 표현하는 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성들인 경우는 화를 내면은 무의식 속에 폭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항의하거나 이런 걸 좀 적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은 쉽게 화를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고, 남자들은 자기의 화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참고 있다가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화가 났다 그러면은 남자들인 경우에 먼저 처음에 이렇게 해요. 그 화난 거 난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자기 잘못해서 된 걸 보는데 그러지 말고 아내나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고 할 때 내가 잘못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여보 나 어디 아파. 그럼 남자들이 병원 가봐.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그 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네 병 치료해. 이렇게 듣거든요. 그럼 여성들인 경우는 굉장히 서운해해요. 여성들은 자기 남편이 자기 아픈 걸 못 알아주는 것만큼 못 참는 게 없어요. 남편은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니 말씀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심하게 얘기 안 했는데 이러면 여성들은 미치는 거예요. 내 아픔에 대한 걸 알아주지 않고 어머니 편을 든다. 이거는 여성들로서는 가장 참지 못할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예요.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난 잘해주니까 이만큼 보답을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뇌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형태의 뇌가 있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뇌가 있고 감정적인 뇌가 있는데 이성적인 뇌는 바라지 않아요. 근데 감정을 다루는 뇌는 무의식 속에 그걸 다 카운트를 해요.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상대가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게 화로 이제 터지게 되죠. 그래서 남성들이 결혼의 과정에서 여자친구한테 잘하고 남편들이 아내한테 잘하는 건 맞는데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의 감정에 대한 상처받는 거를 알면서 그걸 해야지 자기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해요. 그러면 이건 꼭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 회사는 여자친구 집 반대예요. 반대로 가가지고 여자친구를 회사 출근시켜주고 자기 회사로 가고 또 퇴근할 때 또 그걸 해요. 그걸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해. 근데 되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게 터져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 놓고 나중에 화학 남자들이 터지는 거 보고 여성들인 건 또 이해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어요. 분노를 갖고 소통하는 경우는요, 상대의 분노나 내 분노에 이 원인에 대한 걸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거는 분노를 소통의 도구로 쓰는 거고, 분노가 나온다고 해서 자기가 화에 압도당해서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멸적인 분노 사용이고, 소통의 분노는 아내가 화가 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했는데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아내가 화날 때는 화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아내도 표현을 잘 못했을 수 있어요. 본인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한 거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왜 화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먼저 내가 화가 났다면 이 화를 말로 자기가 설명해야 돼요. 언어로 설명한다는 거는 감정의 세계에 있는 분노를 이성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성의 세계로 온 거는 언어가 됐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게 돼요. 상대한테 이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이건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 분노는 소통의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들어도 화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한번 추정해 보는 거가 소통의 분노를 본인이 알고 상대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나는 거에 대한 거를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이 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이 화는 분명히 내가 화가 난 대상하고 그 사람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 기점에서 들어가는 걸 해야 돼요.
화에 압도당해가지고 본인이 상대를 공격하는 화를 막 내고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화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부부싸움 하다가 어느 순간만 딱 되면은 계속 상대 공격적인 말만 해요. 이거는 이미 양쪽에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차분하게 본인의 화도 한번 알아보고 상대의 화도 알아보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만 주변 사람들이 나빠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상처를 줬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분노는 사실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엽기적인 살인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진짜 몰랐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인 경우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거든요. 본인이 안 만나려고 해요. 또 상처 줄 거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 상처를 키워나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 있어요. 본인이 여러 가지 힘이 많고 인격적인 성숙도가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착하면은 그럴 땐 본인이 이걸 감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보통의 인간들, 보통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착한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착하다는 평가 때문에 처음엔 좋을 수 있는데 계속 착하고 하는 거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분노가 나오니까 분노는 당연히 표출해야 돼요.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연인들이나 부부 사이에 보면은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누적됐다가 나중에 그게 큰 분노로 터지는 경우는 드라마나 뭐 TV에서 나오는 이혼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분노가 남한테 향하지 못할 때 자기를 향해요. 아주 심한 경우는 청소년들의 자해행위 같은 경우에 자기한테 하는 분노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회에 대해서 또는 부모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자해적인 행동으로 나와서 사실 요 근래 우리나라 사회 제일 큰 문제가 청소년들의 자해예요. 그래서 정신병동이 옛날에는 조현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청소년 자해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이 그만큼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만났어. 서로 좋아가지고 친해지고 그러니까 동료한테 가끔 커피도 사고 이제 이랬어요. 밥도 사고 그랬어. 근데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만 사고 저쪽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상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야 돼요. 근데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은 나만 저 사람한테 돈 대주는 사람같이럼 되고 저 사람 날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분노가 발생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친하지 않았다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친하게 되면 어떠냐면 내하고 상대 사이에서의 공정함을 늘 찾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공정하게 대했나? 정당한 대접을 했나? 이걸 보거든요. 내가 앞만 안 보고 싶어도 아까 얘기했더니 감정의 내 뇌는 이걸 다 카운트를 해요. 인간은 항상 누군가를 교류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엔 다 좋아해요. 맨 처음 만나는 때부터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좀 지나고 나면은 어느 게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가 양쪽이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똑같이 내는 거를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연락자주하고 이런 친밀도를 또 공정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 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또는 내가 어떤 각도에서 억울하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본인이 화는 나는데 잘 모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대도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나의 어떤 면 때문에 상처받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뇌는 늘 공정함을 보는데 공정의 잣대가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공정함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기서 상처받고 한 사람이 저기서 상처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면은 좋은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를 조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단절해 버리거나 관계를 멀리하거나 이렇게 되죠. 내가 화가 났어. 우선 자기가 검증해 봐야 돼요. 어떻게 검증했냐면 내가 화가 난 거를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선 주변 사람들이 내 화난 걸 얘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이 올까? 이게 이제 객관성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화가 난 걸 너 그거 화가 날 만한데 이런 거를 찾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걸 얘기를 할 때 본인이 화에 압도당하면 안 돼요. 불공정한 사실에 대한 걸 상대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화에 압도돼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표정을 뭐 험악하게 짓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분노가 있는 거는 분노를 느껴서 문제를 풀기 위한 거지 분노가 됐으니까 분노 반응을 보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분노 반응을 내는 것은 뭐 동물들이 싸울 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도 뭐 전쟁할 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가족 내에서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게 이유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원인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거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노는 사실은 인간이 다른 인간하고 더 잘 지내게끔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데, 사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분노에 대한 거를 본인이 뭐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를 묘사할 수 있다면, 아, 이 부부의 상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처럼 많은 독자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분노의 실체를 알아서 분노에 휘둘리지 마시고 분노를 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때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부 상담한 것이 지금 전문적으로 한 게 한 24년 됐는데, 그동안에 쭉 경험한 거, 공부한 것들을 다 넣어서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